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반들반들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은 짧은 이야기와 보통 이야기 두 개를 들려주실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반들반들님, 네. 아이고 오늘도 찾아와 주셨군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반들반들님께서 이렇게 또 와주셨는데 오늘 두 가지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 두 개 다 장르가 같은가요, 다른가요?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좀 현실적인 그런 오. 이야기들이에요. 아, 무서워. 반들님께서 현실 공포 이야기하시면. 아니, 근데 이번에는 네네. 그렇게 막 끔찍하고 괴랄한 얘기는 아니고요. 네. 그냥 현실 속에서 아, 이게 진짜 공포인가 싶은 얘기도 있고 오. 저희 어려웠던 시절 얘기가 좀 나오는데 네, 제가 말씀드리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럼 빠르게 들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기리십니다. 반들반들이에요. 오늘은 제가 저희 집이 한참 어려웠던 당시에 살았던 곳에서 이웃이란 이름으로 만났던 여러 이웃분들의 군상들과 저희 엄마가 가게 운영하시면서 들은 약간 도시 괴담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좋습니다. 근데 이게 첫 번째, 이게 짧은 이야기니까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희 어머니는 그때 당시 저희 친정 동네에서 장사를 꽤 오래 하셨었고 규모가 한 50평 정도 되는 그래도 뭐 나름 꽤 괜찮은 양식당을 하셨었어요. 저희가 처음에 그 동네에 갔을 때 1990년대임에도 그 동네가 행정명이 동이 아닌 리였었고 리오. 예, 당시에 개통된 그 산업도로나 고속도로에 아직 승용차보다는 놀랍게도 경운기가 더 자주 보일 정도로 경기도지만 농업도시로 예. 불리는 게 맞는 아직은 개발이 덜 된 동네였어요. 그러니 엘리베이터 있는 건물에 넓고 룸까지 갖춘 저희 엄마의 양식당이 여러 용도로 활용이 잘 됐죠. 부녀회, 상견례, 생일잔치, 거기에 지역 행사나 선거 때 방문한 연예인들 식사 접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 관공서 직원분들 회식이나 접대까지 그래서 장사가 굉장히 잘 됐었어요. 그래서 돈 되는 이야기에서 지역 공무원들 약간 민감한 얘기까지 다 모이는 정보통이기도 했고요. 저는 그때 당시에 엄마는 아침부터 밤까지 가게에 계시니까 그 동네로 전학 가고 나서 애들이랑 친해지려면 방과 후에 하는 일이 숙제 얼른 해놓고 아파트 뒤쪽이 그때 개발이 안 돼서 전부 논밭이에요. 저희 아파트 몇 개만 있고 글로 달려가서 동네 아이들이랑 친해지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때 저희 동네가 저희 또래 애들이 하고 놀만한 게 거의 없기도 했고 아파트 놀이터도 작으니까 잠깐 놀다가 넓은 논밭으로 가서 논 사이사이 길로 막 쏘다니면서 개구리 올챙이 잡고 뱀도 잡고 곤충 우렁 별걸 다 잡으면서 막 뭉쳐서 다녔어요. 근데 그 친구들 중에 리더격인 남자친구가 어렸는데도 야 거기는 들어가면 벼 죽어 막 이러고 거긴 밟으면 안 돼 하면서 나름대로 아이들을 적당히 인솔하면서 저 같은 아해들을 잘 데리고 다녔어요. 그러면서 놀아줬어요. 그때 당시 그 남자애는 제 기억으로는 초등학교 한 4학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날은 그 남자애가 오늘은 다니던 반경보다 더 멀리 나가면 우리 리랑 다른 리 넘어가는 데가 있다. 걸로 가면은 논에 조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논에 조개가 어딨냐? 그랬더니 진짜 있어. 메뚜기도 많다. 막 이러면서 멀리 나가보자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애들이 막 보리차 얼린 거랑 그런 걸 들고 평소보다 더 멀리 걸어 나갔고 가는 길에 논밭 사이에서 뭔가를 보고 약간 주춤해서 멈춰서게 돼요. 그게 뭐냐면 농사꾼들이 이제 농사 일 막 하시다가 화장실 보러 가시기 힘드니까 그 용변 해결하려고 지어놓은 엉성한 그 나무 합판 같은 걸로 만들어진 변소였어요. 요즘은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간이 화장실이 정말 잘 나오잖아요. 견고하게. 근데 저희가 갔던 그쪽 동네에서는 그냥 바닥하고 판자만 이렇게 올리고 내면 나무로 엉성하게 내벽 세우고 천장만 올린 굉장히 작고 엉성한 그런 정말 남의 눈만 피하기 위한 그런 변소인 거예요. 그거를 이제 논과 밭 사이 네거리 갈라지는 그 공터에 덩그러니 뒀더라고요. 근데 왜 저희가 주춤했냐면
그 변소의 전체, 내면과 천장 전체를 온갖 파리들이 정말 막 진짜 새까맣게 덮고 있어요. 이야, 예. 저는 지금도 그런 광경을 잘 못 본 것 같아요. 뭐 어디 뉴스에서 어디 지역에 무슨 벌레가 창궐했다 막 그런 얘기 들었을 때도 그 정도 밀도로 막 온갖 파리들이 몰려있는 거는 못 봤거든요. 네. 근데 바람 방향이 이렇게 바뀌면서 파리들이 웅웅웅 소리가 막 나면서 그때까지 못 맡던 냄새가 확 끼치는 거예요. 정말 압도적인 그런 냄새와 웅웅 소리. 근데 제가 파리도 무섭고 하니까 주춤주춤 했더니 남자애가 아이 너 저기 도시 살다 이사 와서 이런 거 모르지? 이거 뭔 줄 알아? 변소야 하면서 문을 확 열었는데 자기도 입을 막 꽉 다물고 문을 억지로 열은 거죠. 근데 여는 순간 정말 냄새가 폭발하듯이 거의 문이 막 시려울 정도예요. 눈이 시큰시큰해요. 냄새가 정말 심하면 진짜 빙초산 이렇게 코에 댄 것처럼 그 냄새가 저를 막 덮쳐와서 애들이 문 닫아 하고서 어린 친구는 울면서 먼저 뒤돌고 애들이 막 뿔뿔이 이제 안 돼 가자 우리 여기 넘어가지 말자 가자 하면서 넘어간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제 머릿속에 있는 서파처럼 아직도 막 기억이 날 정도로 와 진짜 이 동네에 있는 이 시에 있는 모든 파리는 여기 몰렸나 싶을 정도로 거기에만 파리가 정말 다닥다닥 빽빽하게 아주 머리카락처럼 빽빽하게 그렇게 붙어있는 거예요. 너무 압도적인 그 기억이 있는데 얼마 뒤에 엄마 가게에서 점심 먹고 숙제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엄마가 옆에 쓱 앉으세요. 그러더니 반들아 너 요새도 논 가서 놀지?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오늘은 못 가지 내일 가야지 그랬더니 근데 이제 반들아 논 쪽 가서 그만 놀아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글쎄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냥 놀지 마 하고 그때 당시 이모가 저희 가게에 서빙을 도와주고 계셨거든요. 일손이 바쁘니까. 이모랑 저를 옆에 두고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그때만 해도 어른들이 뭐 애들은 어른들 말씀하실 때 끼어들면 안 된다 이런 게 있어서 그런지 제가 옆에 있는데도 안심하고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말씀을. 근데 야 뭐 어디리 뭐 어디에서 거기 논 있는 데서 변소에서 해골이 나왔대 막 이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모가 어머 어디 그랬더니 거기 무슨 리 거기 넘어가는데 변소가 있다는데 나도 모르지 뭐 근데 변소가 있대. 거기서 나왔는데 손끝 마디마디 유골만 없다고 하더라. 그러면서 이제 막 얘기를 하는데 뭐 지문을 도린다. 그리고 뭐 치과 기록 때문에 발각이 잘 된다더라. 그래서 뭐 치아도 다 없애다더라. 등등의 굉장히 잔인한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제가 정남규 이야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2000년대에도 그런 정보 접근성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때 당시 엄마랑 이모랑 말씀하시는 걸 내용을 들어보면 거의 뭐 요새 발생했던 그런 연쇄 살인의 그런 양상과 비슷할 정도로 굉장히 잔혹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저희 가게가 정보통이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경찰 손님분들이 많이 오신다고요, 그때. 근데 거기가 시 경찰서가 생긴 지가 제가 좀 자라고 난 다음이고 그 전에는 약간 파출소 개념의 그런 작은 경찰서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니 그 경찰 분들도 그런 평온한 마을에 이런 사건이 났는데 백골이라고 하니까 거기서 다 썩었겠죠. 완전히 뭐 살이고 뭐고. 그러니까 수사를 더 깊이 하기가 한계가 있었던 그때 시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얘기하는 게 야 그냥 이러이러해서 이거는 뭐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이거는 그냥 심하이 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걸 들었다. 그래서 제가 심하이라는 용어를 그때 처음 들어보고 무슨 내용이겠구나 대충 짐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그때 너무나 압도적인 광경이 있으니까 이거를 뭐 신문 검색 같은 거 해보면 혹시 나오지 않을까 해서 검색을 좀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는 뭐 검색 능력이 부족한지 내용이 나오진 않는 거 보니까 정말 그때 당시 경찰관들 말씀대로 그냥 흐지부지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저희 가게가 정보통이다 보니까 몇몇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엄마한테 들었던 약간 도시괴담 아닌 도시괴담 얘기를 하나 드려봤고요. 아니 근데 반들반들님 이게 사실상 그냥 뭐 어릴 때 놀다가 시신을 발견했다. 시신이 있는 곳을 발견했다. 요 이야기인 거거든요, 결국엔. 그렇죠. 근데 반들반들님이 하시니까 왜 이렇게 무섭고 재밌냐? 이거 어떡하냐? 정말요? 단순히 그 이야기예요. 맞잖아요.
그쵸. 근데 어떻게 이렇게 섬뜩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지? 표현을? 왜냐면 그때 심각하네. 기억을 더듬어 가면서 좀 자세히 전달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좀 자세히 말씀드린 거예요. 칭찬 감사해요. 아니에요. 반들반들님 그 피부가 반들반들을 하신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말도 반드럽게 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이야기가 마무리가 된 거고 저도 공감합니다. 그 시신의 냄새를 맡으면 안 잊혀져요, 이게 기억에서. 그때는 그게 그건지 몰랐는데 제가 왜 그 택시 아저씨도 그렇고 각각 다른 종류의 냄새를 맡아봤잖아요. 네, 그래서 알거는 같아요. 맞아요. 그 냄새를. 네. 확인은 됐어요, 확실히. 뭐 살짝 암모니아 냄새도 나고 쏴요, 쏴. 쏘는 냄새가 있어요. 맞아요. 네네. 자, 그러면 다음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네. 제가 드릴 얘기가 본 이야기인데요. 오,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집이 살면서 가장 어려울 때 좀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살 때 네. 만났던 이웃분들의 인간 군상 얘기예요. 오, 예. 근데 이게 좀 가난했고 어려웠던 시절 얘기라서 이게 듣기가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긴 해요. 네. 그래도 있는 그대로 그때 당시에 저희가 어떻게 살았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얘기를 시작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 집은 할머니 댁에 원래 살다가 그래서 쭉 뭐 아파트 단지에만 살다가 분가를 했어요. 근데 엄마 아빠 모두 그때 사업을 하셨거든요. 네, 그 동네가 개발은 덜 됐을 때 근방에서 가장 높은 산이 있고 그러니까 패러글라이딩이랑 행글라이더 같은 고급 취미 가지신 분들이 저희 동네로 와갖고 그거를 많이 하곤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도 가게를 하시고 저희 아빠도 그래서 레저 수렵용품 사업을 하셨었는데요. 네네네. 그거는 IMF 여파 때문에 그때는 어음이라는 게 있었어요. 결제 어음. 방식이요. 알죠. 네. 이제 거래처가 어음 부도가 나면서 저희 아빠도 그 대금을 고스란히 뜯기게 되면서 부도가 나신 거죠. 쉽게 말하면 매장이. 근데 엄마 가게는 장사는 잘 됐지만 그때 당시 빚이 워낙 컸어요. 억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살면서 가장 어려운 시기를 좀 버텨내야 했고 집도 생전 처음 살아보는 곳으로 이사를 했는데 시장 가운데 있는 상가 건물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새로 지은 건물 아니고 좀 오래된 1층은 상가고 가게집 같은 게 있는 상가고 2층서부터는 허름한 여관도 있는데 또 그 옆에 문들은 막 살림집이에요. 막 나무로 된 그냥 되게 실용장치도 허술한 그런 나무로 된 대문인 그런 여러 가지 주거 형태가 뒤섞인 그야말로 돈 되는 공간이면 다 마구잡이로 막 새를 놓는 그런 학고방들, 개미굴 같은 집들이 좀 많았었어요. 밤이면은 막 서로 욕하면서 싸우고 주정소리도 들리고 막 좀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전에 무속 얘기할 때요. 저 어릴 적 환경이 굉장히 살풍경했거든요 라는 표현을 썼었잖아요. 맞아요. 앞에 살이 붙으면은 그야말로 살벌하다는 표현이잖아요. 그 풍경이 살풍경했다고 하면 어린아이한테 그 환경이 얼마나 좀 가혹하고 삭막했겠어요. 근데 거기서 만난 이웃분들 중에 저희 외할머니가 저희 집 사는 게 하도 딸내미 사는 게 딱하니까 그때 제 동생은 어리고 저도 어리고 하니까 저희 밥이라도 챙겨준다고 한동안 같이 지내신 거예요. 그러다가 그 건물에 사는 아래층에 그러한 주거 환경에 사는 할머니를 친구로 사귀셨어요. 네. 근데 그 할머니는 가족이랑 자식이 없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가 막 떡 같은 거 생기면 같이 내려가서 먹고 하면서 잘 챙겨주시고 친구가 된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께서 이러이러한 곳이 있는데 거기 진짜 좋다. 우리 같은 노인네들 가면 잘해준다. 라는 곳이 이제 다닌 곳이 약장수라는 곳이었어요.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약장수 했어요. 네. 거기서 무슨 약을 파냐 지금 요새 같은 시기에. 그런데 거기 갈 때마다 그 약장수를 보고 오면 뭐 휴지며 무슨 세제며 뭐 그런 것들 싸구려 그런 것들을 주는 거예요. 선물처럼.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 생각에는 내가 지금 나이 들어서 일도 못하고 내가 얘들을 도와주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요런 거라도 그냥 사서 쓰지 말고 돈 쓰지 말고 아끼라고 나도 거기나 소일삼아 다니면서 선물이나 받아올까? 사은품 개념으로 그렇게 해서 그 할머니랑 다니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를 구경 다니시면서부터 할머니랑 그 할머니랑 자꾸 돈 문제가 막 생기는 거예요. 하루는 할머니가 되게 조금 기분이 나쁘다고 하면서 그 할멈이 내가 빌리지도 않은 돈을 자꾸 내가 빌렸다고 주라고 한다. 근데 사람이 나 그거 빌린 적 없어. 잘 기억해봐 자네. 내가 언제 그 돈을 빌렸어. 요전번에 자네가 나한테 뭐 예를 들어 1,000원 꾸었던 거 그거야말로 안 줬네. 막 이런 식으로 하면 막 펄펄 뛰신다는 거예요. 그 돈 한 푼이 아까우셔가지고 막 펄펄 뛰시니까 저희 할머니는 또 그 관계가 틀어지는 게 싫고 그래 뭐 1,000원이야 뭐 하면서 그런 식으로 주던 게 점점 몇천 원 단위가 되고 그걸 자꾸 우기시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제가 학교를 갔다 왔는데 그때 저희 외할머니께서 저희 외삼촌이 지방에 사셨는데 외삼촌 댁에 잠깐 갔다 온다고 외삼촌 생일이라고 가셨어요 며칠을. 그러니 할머니께서 안 계시잖아요. 근데 저희 집 문을 두들기고 저더러 제가 하교하는데 금액도 안 잊혀져. 1,700원을 너희 할머니가 나한테 빌렸는데 아직도 안 갚는다. 그거 줘라. 그래서 할머니 지금 제가 용돈이 500원밖에 없어요. 할머니 오시면 말씀드릴게요. 그랬어요. 근데 할머니가 한 일주일 가 계시는 동안 저희 집에 맨날 찾아오는 거예요. 저 학교 시간에 맞춰서. 예. 그래서 이해가 좀 안 가시겠지만 막 500원, 300원 그런 푼돈을 할머니가 어차피 줘야 될 돈이라면서 계속 받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으로 그 할머니랑 아주 안 좋게 관계가 틀어진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저희 집으로 무슨 지로 용지 같은 게 날라와요. 그때 당시에는 지로 용지가 있었어요. 청구서가. 근데 그걸 보니까 뭐 몇만 원 단위가 아니고 100만 원 단위에 그때 당시 돈으로 한 150만 원 정도 되는 무슨 약품을 샀다고 그 지로 용지가 저희 집으로 배달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기함을 하죠. 가장 지금 어렵고 못 먹는 시기에 이게 무슨 우리가 산 적도 없는 지로가 오니. 근데 지로 용지를 보니까 저희 할머니 성함이 딱 있고 할머니가 그 약을 샀다고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외삼촌 댁 갔다가 오셨을 때 저희 엄마가 붙잡고 엄마 이런 거 사셨어? 그러면서 이제 말을 한 거예요. 그때 아니 야 내가 암만 해도 니네 지금 사는 게 뻔하고 내 주머니 사정도 뻔한 건데 내가 이 큰 돈을 썼을까? 한 뭐 1, 20만 원도 아니고 계속 말이 안 맞으니까 그럼 엄마 여기 보러 가시는 데가 어딘데 구경 가시는 데가. 그래서 어디다라고 얘기해서 저랑 저희 엄마랑 저희 이모랑 저희 아빠까지 남자는 한 명 꼭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 거기를 간 거예요. 근데 그 약장수라는 곳이 어떤 상가의 지하였는데 젊은 남자가 한 4명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양쪽에 스피커를 두고 막 장구 치고 막 상모 돌리고 난리가 아니에요. 막 노래 할머니들이 좋아하시는 거 막 불러드리고 춤추고 그 앞에서 재롱을 떨어요. 예. 근데 그 재롱을 실컷 떨다가 저희는 그걸 맨 뒤에서 입구 쪽에서 지켜보고 있었죠. 그 재롱이 끝나고 할머니들 빠지면 우리가 따지려고 그 지로용지를 가지고. 근데 그 재롱이 딱 끝난 다음에 갑자기 막 한 사람 한 사람 할머니 손을 잡고 막 볼을 부비고 하면서 엄마 외롭지? 엄마 그동안 아들이 연락도 없고 얼마나 쓸쓸했어. 내가 아들이 돼줄게. 우리가 마음 어루만져주잖아. 막 이러면서 그렇게 어린 제가 보기에도 아주 간살을 떨면서 예. 한 사람 한 사람 막 보듬고 어떻게 친엄마가 아닌데 저러지? 그럴 정도로 말이 엄마지 할머니들은 그때 뭐 60대 70대인데 그분들은 끼케도 30대가 안 돼 보여요. 굉장히 젊어요. 예. 그러다가 갑자기 분위기를 전환하면서 이번엔 예를 들어 할머니 성함이 순이라고 치면 순이 엄마 근데 요전번에 사준다고 하고 엄마 돈 없다고 그냥 갔지. 요번엔 근데 엄마가 사줘야지. 약속했잖아 아들하고. 아들 약속 안 지킬 거야? 아들이 이렇게 잘하는데? 하면서 그 몇몇 할머니를 지명해서 코너로 몰더라고요. 그러니까 강매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친근한 강요 있잖아요. 되게 예. 위화감 느끼는 사람. 엄마 아들이 지금 엄마 위해서 이렇게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했는데 안 사? 안 사면 난 이건 못 참지. 엄마 밤길 조심해야지. 막 이런 식으로 되게 사람을 몰아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꼴을 끝까지 못 보겠어. 저희 아빠가 지금 저기요 저희 여기 누구누구 할머니 반들이 할머님 저희가 보호자인데 그쯤 하시고 이야기 좀 하시죠. 저희 아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과 얘기를 하는데 필요 없고 우리 어머님은 안 샀다고 하시니 우리 장모님이 안 사셨다는데 뭘 이렇게 말이 많느냐. 영수증을 보여줘라. 영수증이 있을 거 아니냐. 계약서 있을 거 아니냐 하고서 영수증을 봤는데
이름은 저희 할머니 성함이 써있으되 철자가 다 틀려요. 글씨체도 틀리고. 그래서 저희 할머니는 그래도 그때 당시에 여중 졸업하시고 여고 다니다가 중퇴하신 분이라 그런 프라이드가 있어서 철자를 틀리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게 어떻게 내 글씨체냐, 나는 이런 적이 없다 해서 알고 봤더니 그 아랫집 할머니 있잖아요. 아랫집 할머니께서 저희 할머니가 사다 달라고 부탁했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 영수증 써주고 가져갈게 한 박스, 그 할머니한테 받아 하고서 간 거예요. 예. 그렇게 밝혀졌어요. 그래서 정말로 관계가 안 좋게 완전히 틀어졌고 저희 엄마 아빠가 정말 열심히 하셔가지고 저 중학교 되기 전에 거기서 벗어났어요. 그 네. 살던 곳에서. 근데 나중에 저희 할머니가 그 할머니를 뵙게 됐는데요. 어디서 뵙게 됐냐면 뜬금없이 서울 한복판에서 보게 돼요. 예. 어디서 뵀느냐? 그 청와대 인왕산 일대가 그때 당시에 통행 금지였는데 1996년인지 7년인지서부터 그 앞에 산책 가능하게끔 풀린 거예요. 그래서 그 노인정에서 서울 관광을 시켜주시러 가셔서 청와대 보고 종로통 구경하고 조계사 구경하고 하다가 나중에 탑골공원으로 가셨대요. 근데 거기서 할머니를 뵀대요. 그 할머니를. 근데 저희 할머니 말씀으로는 야, 그 나이 먹고 음료수 들고 다니면서 다른 할아범한테 연애 걸더라, 연애. 그러시더라고요. 야, 근데 그놈의 약장수 새끼가 진짜, 의붓 아들을 삼았는지, 그 아들이 뒤에서 지 엄마가 그러고 있는데 그걸 지켜보더라. 역시 양반이 아니라서 진짜 상종 못해? 막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어르신들한테 연애하실래요? 그 연애의 의미는 아마 아시는 지금 시청자분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연애의 의미가 그저 그냥 우리 사귀어 봅시다, 만나 봅시다 그 연애가 아니에요. 더 깊은 그런 것을 하자는 연애의 의미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연상되는 거 없으세요? 알죠. 음료수 네. 주시면서 연애 한번 하실래요? 아. 그게 바카스 할머니 그렇죠. 그것이었고 그 약장수가 혼자 계신 그 할머니한테 붙어 있으면서 계속 착취를 한 걸로 지금 추정이 돼요. 제 생각으로는. 예. 그런 첫 번째 이웃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사골새빵이라고 아시는 분 계시나요? 젊으신 사골새빵.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네. 사골새빵이라는 방의 형식이 뭐냐면 모르시는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월세방에 보증금이 있고 월세를 내는 형식이잖아요. 네. 들어가서 살면서 한 달 후가 되면 월세를 내고 그게 아니고 사골세방이라는 것은 보증금이 없거나 아주 적은 상태에서 미리 1년 치면 1년치, 석 달 치면 석 달치, 6개월이 치면 6개월치 월세를 땡겨서 미리 드리고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대신에 계약 기간이 끝나면 그냥 빠지고 그냥 싹 빈손으로 빠지고 쉽게 얘기해서 요즘 대학교 그런 깔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학교 월세방 깔세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저희가 그때 당시에 그 건물에서 살 때 옆방에 자꾸 아빠가 말씀하시기를 자꾸 신새벽마다 어떤 아줌마가 옆방에 문을 두들기면서 수금을 해가는 것 같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빠가 그때 새벽에 3시면 나가셨어요. 저희 아빠가 성실함이 가장 큰 무기고 내 책임이 있다는 생각에 새벽 3시에 나가셔서 일을 2탕씩 하시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3시 일어나셔서 나가시면 끼케도 4시 전에 나가시거든요. 껌껌할 때. 근데 그 껌껌한 새벽에 어떤 아줌마가 막 엄청 치장을 한 아줌마가 그 방문, 옆 방문을 막 두들기면서 맨날 아이 문 좀 열어봐 오늘 치 줘야지 하면 손만 쏙 내밀고 그때 당시 돈으로 뭐 15,000원 정도씩 이렇게 뭐 주는 손만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저 아줌마는 저렇게 월세를 저렇게 신새벽마다 맨날 받으러 아주 부지런하기도 해. 문단속 잘해. 그러면서 아빠가 나가시더라고요. 그렇게 한참 지나다가 나중에 아빠가 생활하시다가 우연히 그쪽 방 아가씨들이라는 걸 처음 알았대요. 아가씨들이랑 네. 마주쳤는데 짜장면 그릇 이렇게 내놓을 때 그쪽 아가씨도 이렇게 손만 이렇게 고개만 내놓다가 저희 아빠를 보고 깜짝 놀라고 저희 아빠도 뭐 쓰레기 같은 거 버리러 가려고 하다 깜짝 놀라고 해서 마주쳤는데 그 얼굴이 너무 앳된 어린 인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아가씨들이 몇 명 있는 것 같았다 얘기를 했는데 그 알고 봤더니 그 아가씨들이 나중에 그 미성아 예. 유흥업소 일하시던 그런 언니들이었던 거예요. 가둬둔 건가? 아니면 그냥 숙소로만 쓴 건가?
숙소로만 썼던 것 같고요. 아, 예. 나중에 이 전말을 어떻게 알았냐면 방이 사글세방은 계약 기간 끝나면 정말 빈몸으로 싹 빠진댔잖아요. 근데 갑자기 방이 빠져서 그 짜장면 그릇 화들짝 놀라던 그 앳된 얼굴을 확인하고 한 일주일이 안 돼서 방이 갑자기 빠져서 들어보니까 미성년자 유흥업소에서 집 나온 애들 이렇게 일 시키던 그런 아이들이었고 그 가게에서 손님들하고 어떤 시비 끝에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런 일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근데 진짜 저희 아빠 말로는 시대가 그런 뭐 아동 인권 보호 이런 게 없고 저희 아빠 말로는 이팔 청춘도 안 됐겠더라 하는 거 보니까 아이고 뭐 16살 전 정말 어린 그런 언니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있었고 네네. 그 말을 듣고 엄마가 막 되게 안타까워했어요. 막 눈물 흘리시면서. 그리고 뭐 나쁜 분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중간에 저희 앞집에 저랑 되게 잘 놀았던 그 외동딸이 있던 부부 내외가 있었고 예. 그 친구 이름이 근데 기억이 안 나요. 정말 저랑 친하게 잘 대해줬던 친구인데 중간에 그 친구가 이민을 갔어요. 아, 네. 이민을 갔는데 도미니카 공화국이라는 데로 이민을 갔어요. 근데 그쪽 집이랑 저희 엄마 아빠가 왕래하면서 좋은 영향을 많이 받으셨던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처음에 여길 들어올 때는 굉장히 낙담하셔서 이게 사람 사는 거냐, 우리는 실패자다 하면서 들어왔는데 딸 하나를 키우면서 이렇게 열심히 해서 기술직으로 해갖고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이민 갈 때 저희가 집 내서 조그맣게 모여서 삼겹살 꺼먹고 그런 정도로 환송연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엄마 아빠도 여기서 벗어날 수 있다, 우리도 열심히 해보자 해서 엄마 아빠가 굉장히 그 이후로 열심히 하셔서 한 4, 5년 만에 저희가 거길 나왔어요. 예. 네, 그렇게 좋은 이웃도 있었는데 마지막 제가 만났던 이웃은 이 이야기의 거의 뭐 주인공이라 할 수 있어요. 네. 그 외동딸이던 친구네가 이주하고 나서 그 집에 들어온 남매예요. 네. 남매인데 오빠는 저랑 동갑이었고요. 여동생은 한 서너 살 차이 나는 조금 어렸던 것 같아요. 아직도 근데 그 오빠의 이름은 기억이 나요. 왜냐면 나중에 저랑 같은 반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 집 아주머니가 정신이 안 좋으신데 그때는 제가 그게 어리고 아는 것도 많이 없고 그쪽 방면에 대해서 몰라서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면 조현병이던지 아니면 귀신 들림, 빙이던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네 집에서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놀게 되잖아요. 그 삭막한 건물에 또래가 저희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놀다가 본 그 아줌마는 저희가 놀고 있으면 허공에 대고 막 말씀을 하세요. 근데 가만히 있을 때는 정말 맥없이 한쪽에 쪼그려 앉아있는데 팔을 이렇게 툭 늘어뜨리고 정말 맥없이 계시다가 갑자기 누구랑 얘기할 땐 눈이 막 반짝반짝 빛나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그렇게 즐겁게 생기 넘치게 대화를 해요. 네. 그런데 몇 번 목소리도 중간중간 막 바뀌고 막 그러셨어요. 그리고 쭈그려 앉은 채로 막 토끼 뛰듯이 이렇게 개구리 뛰듯이 손을 이렇게 앞에다 찝고 뒷발을 이렇게 탁탁 이렇게 뛰면서 온 방 안을 돌아다니기도 했고 드시는 거라고는 그 복숭아 통조림밖에 없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집에 놀러 가면 그 오빠애가 복숭아 통조림 항상 까서 엄마 이거 드세요 하고 숟갈 꽂아서 통조림 까서 드리고 네. 저희는 한쪽에서 라면을 끓여 먹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중간중간 아줌마께서 정신이 온전치 않으시다 보니까 저희가 라면을 끓여서 조금만 이렇게 소반에 앉아서 먹고 있으면 소변 같은 실수를 하세요. 앉은 채로. 그러면은 그 큰 오빠 아이가 얼른 가서 걸레로 그걸 싹 닦고 엄마 화장실 가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갈아입히고 그러고 다시 와서 아무렇지 않게 라면을 먹고 그랬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광경을 보면서도 그거가 이상하다 생각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어린 나이고 내 친구고 하니까. 네. 그러던 어느 날에 그날도 학교 마치고 제 동생은 그때 어린이집에 있을 시간이고 저하고 그 오빠하고 여동생하고 셋이 또 라면을 끓여서 먹고 있었어요. 네. 근데 왜 기억이 나냐면 그때 당시에 항상 먹던 라면이 제일 싼 라면이었다면 제가 그때 당시에 조금 비싼 라면에 계란까지 2개 싸들고 간 거예요. 어이구. 오늘은 내가 라면 가져올게 하고 그 오빠애가 끓여주고요. 그래서 먹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걔네들도 너무 좋죠. 막 신나죠. 간만에 계란까지 넣은 라면을 먹으니까. 근데 그때 처음 그쪽 아버지를 뵀는데 아버지가 좀 술이 취해서 그때 한 오후쯤 됐을 때 들어오셨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저희가 그때 라면을 먹고 있는데 아저씨가 엄청 욕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들이 되는 일도 없는데 왜 남의 집에서 라면을 먹고 있냐고. 거기까지 하셨으면 좋은데 엄청 험한 욕을 막 하셨어요. 제가 당황해서 쭈뼛쭈뼛 하면서 일어나서 가려고 하니까 그 집 오빠가 저를 그렇게 붙잡았어요. 아, 우리 아빠 나쁜 사람 아니야. 입이 험해서 그렇지 나쁜 사람 아니야. 괜찮아, 먹고 가도 돼, 먹고 가도 돼 하면서 막 저를 안치려고 하는데 제가 아니야, 나 그냥 오늘은 가볼게. 나 너무 놀래가지고 나 가볼게 하면서 그냥 갔거든요, 집으로. 근데 제가 가고 나서 그 친구가 왜 그렇게 저를 잡았는지 알게 됐는데 제가 가서 문을 딱 닫고 방에 앉으니까 막 와장창창하고 애들 는 소리가 막 나고 욕이 막 들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래는 저희밖에 없으니까 네. 그 집과 저희 집을 오가면서 잘 놀았어요. 근데 나중에 그 아저씨가 한 초저녁 때쯤 들어왔는데 아줌마가 그때 당시 입이 트여가지고 허공에 대고 대화를 하고 계셨어요. 근데 저희가 그때 같이 숙제를 하고 있는데 정말 들어오자마자 냅다 그 아줌마 머리를 발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줌마가 퍽 하고 쓰러졌는데 그 이후로 무자비하게 폭력을 가하시는데 왜 만화 같은 데 보면 쩍쩍 소리 난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주먹과 뼈가 닿으면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찍소리도 못하고 그 아줌마가 있는데 그 친구들은 침착하게 숙제하고 있던 걸 덮어가지고 너네 집으로 가면 안 될까? 해서 저희 집으로 가서 숙제를 했는데 상상해보세요, 여러분들. 그 어린 애들, 초등학교 뭐 한 3, 4학년 되는 애들이 그 광경을 늘상 그래왔던 것이니까 우리는 자리를 피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차분하게 옆집으로 옮겨가서 숙제를 마저 한 거예요. 그게 정말 말 그대로 살풍경하죠? 나중에는 그 오빠가 저하고 초등학교 때 같은 반이 됐어요. 그래서 더 우리는 친해졌죠. 네. 그 나중에 이제 그 어린 여동생도 찾아서 같이 하교하고. 근데 저희 때는 초등학교 때까지가 의무 교육이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학교를 안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반들이가 집 가까이 산다면서 반들이가 가서 꼭 좀 문 좀 두들기고 나오라고 해. 내일은 학교 나오라고 해.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수업 일수가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반들아, 근데 진짜 땡땡이한테 꼭 얘기해야 돼. 이제 3일밖에 안 남았어. 3일 더 학교 안 나오면 학교 못 다녀. 다니고 싶어도 그때 못 다녀. 꼭 얘기해 했는데 끝까지 문이 안 열리더라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그렇게 문이 안 열리고 쥐 죽은 듯이 있으니까요. 저는 걔네가 이사가 버렸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러다 어느 날 엄마 가게에 들러서 엄마랑 같이 집으로 오는 길에 엄마가 그날따라 저를 데려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가게에서. 그래서 이모한테 가게를 맡겨놓고 저희 집에 데려다 주는데 그날 그 집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활짝. 대문이 아주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집 안에 광경이 다 보이죠. 예. 그 집에라 봤자 신발 벗는 그 타일 바닥 벗어나면 바로 안방이 보이는 그런 좁은 집이었으니까요. 근데 그날 무당이 와 계시더라고요. 누가 봐도 무당복장 입고 막 팔 같은 거 그리고 몽둥이 같은 거 그런 거 챙겨서 굿상이 막 크게 차려주고 쿵덕쿵덕 하는 건 아닌데 누가 봐도 무당이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근데 그걸 왜 굳이 문을 열어놓고 그렇게 의식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고 하면서 그러려면 맞아야 된다면서 그 아줌마 머리를 계속 하는 거예요. 아이고. 칼 같은 그런 무구로 칼등 같은 데로 막 계속 고 나중에 그 주방 가서 이렇게 마늘 빻는 절구꽁이 같은 걸로도 막 머리를 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나시더라고요, 아줌마께서. 근데 그거를 왜 그 옆에 아저씨가 버젓이 서 있으면서 옳지 옳지 잘한다 잘한다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기괴하고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도 장사하시던 분이니까 어디 가서 할 말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를 겁내지 않고 아니 누구 아빠 지금 애들도 사는데 여기 혼자만 사는 데도 아니고 다 다닥다닥 붙어서 이웃들 보게 생겼는데 이게 무슨 흉한 꼴 보이는 거냐고 교육이 안 좋으니까 문 닫고 하세요. 그래서 그 집 문을 쾅 닫았어요. 나무 문이니까. 그리고 그때 그 큰 오빠랑 저랑 눈이 마주쳤거든요. 예. 근데 너무 부끄럽고 너무 슬픈 표정이었어요. 그 오빠애가. 그리고 얼굴에 묻은 흔적이 있고. 그러고 나서 그 집은 한 며칠 내로 이사를 나가더라고요. 아, 네. 그러고 나서 그 오빠랑 연락이 끊겼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옆 동네 번화가에서 그 오빠를 봤어요.
그때 이제 옆 시가 저희 시는 아무것도 없지만 옆 시에는 역전의 번화가에 굉장히 잘 갖춰져 있어서 고등학생들이 뭐 좀 예쁜 거 팬시 사고 싶고 쇼핑하고 싶고 놀고 싶으면 그 동네로 가서 많이 놀았는데 네. 그 백화점 앞에 광장이 굉장히 사람이 인파가 많았는데 그 인파 속에서 형사 아저씨로 보이는 분들한테 양쪽 팔짱 이렇게 딱 해서 팔 뒤로 돌려갖고 하더라고요. 잡혀가는 가는데 거예요? 네, 근데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형사 아저씨가 너 이 새끼 너 이거 몇 번 이러다 걸렸지? 너 요전번에도 나랑 여기서 마주쳤었지? 너 몇 번이나 이런 짓 했어? 몇 개 훔쳤어?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머리를 한 손으로 막 철썩철썩 막 때리면서 데리고 가시는데 예. 그때 눈이 마주쳤어요 또. 근데 그 친구도 저를 알아봤던 것 같아요. 눈이. 근데 저는 교복을 입고 있고 그 친구는 좀 남루한 옷차림으로 머리도 막 염색돼 있고 아이고. 스레빠 맨발에 신고 그렇게 질질 끌려가는 거를 제가 보고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제가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무섭지 않고 구질구질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한데 이 이야기를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네. 이 이야기를 한 계기는 친정 방문했을 때 제가 여기 이 건물이 아직도 있네. 여기 어릴 적에 엄마 살던 데야 해서 아들이랑 딸을 그 건물을 데리고 올라가 봤어요. 네. 근데 거기 정말 안에 화장실도 없어서 제가 저희 동생 씻길 때 그 상가 화장실에서 저희 동생 아기를 데리고 가서 막 씻기고 물 끓여갖고 거기 상가 화장실에서 막 씻겼던 그런 기억이 있을 정도로 열악했는데 지금도 거의 바뀐 게 없더라고요. 아, 그대로. 네, 근데 거길 보고 나오면서 거길 보고 나왔더니 저희 딸이랑 아들이 저를 갑자기 안아주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희 아들이 엄마 타인은 지옥이다 있잖아. 그거 같은 환경이다 엄마. 엄마 여기서 진짜 살았어. 그래서 살았지 몇 년 살았지 했더니 아 엄마 힘들었겠다 하면서 애들이 안아주는 거예요. 아이고, 예. 근데 제가 그때 든 생각은 애들한테 물론 고마운 것도 있지만 아들이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근데 지금 더 공포가 뭔 줄 아세요? 이런 거였어. 뭔데? 그랬더니 불이 켜져 있잖아요. 아, 네. 아직도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거기 사시는 분들도 있고 뭐 듣고 있는 분 중에서도 사정이 여의치 않는 분들 사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런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이나 청소년들, 젊은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네. 근데 제일 공포는 그런 살풍경한 환경에 노출되면서 살아가는 애들이 그런 처참함을 일상으로 살아간다는 거거든요. 그쵸. 예. 네, 학교에 노출되면서 자란 어린아이가 그 학교가 폭력을 학대로 생각을 잘 못하잖아요. 다른 집도 그럼- 이러겠지, 이런 생각도 하겠죠. 예.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 노출된 사람들이 그런 처참함을 그냥 일상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중에는 어린 아이들도 있고요. 네, 그런 환경에서 지금 처해 있는 어린 시청자분들, 친구들이나 계시다면 우리 부모님한테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을 보여준 그 좋은 이웃분들도 계셨잖아요. 그 가족. 맞죠, 예. 네, 그 가족처럼 현실이 공포일 수 있겠지만 누군가 이렇게 그분들한테 진심 어린 조언이나 작은 도움 정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했고요. 맞아요, 예. 그게 이제 오늘 방송을 들은 저희 돌비 귀족님들이 됐으면 좋겠어서 아. 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예, 오늘 이 이야기가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우리 반들반들님께서 겪었던, 어찌 보면 진짜 찐 현실 공포, 우리가 그냥 있었지만 외면했었던 이야기였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냥 밥 그때 그랬지 먹듯이- 정도? 예, 밥 먹듯이 그런 폭력이나 그런 거에 노출이 돼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까 마음이 좀 가난해지고 시야가 좁아지고. 네. 그렇죠. 오늘 반들반들님께서 그래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렇게 또 뭉쳐서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너무나도 말씀 무섭게 재밌게 잘 하시는 분이니까 또 찾아와 네. 주실 거라 믿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편안한 밤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또 있으시네요. 깊은 뜻이 있으셨고, 반들반들님께서도 그런 환경에서 자라오셨었던 건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같은 그 공간에서 자라오신 분으로서 또 여러 가지를 많이 목격을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우리가 알면서 그냥 외면하면서 지나갔던 그런 친구들이 아직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은 생각이 들었던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